세상에 쓰다 버린 물건은 다 모인다는 벼룩시장. 낡고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용케 보물들을 건져냅니다. 지금 이런 저 허옇하고 좋은 다 똑같은 시대구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 품질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0년 전 유럽을 옮겨놓은 곳. 장인의 손길로 다시 불밝힌 앤틱거리에는 유럽의 향취가 가득합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사실 가로등이에요. 이게 앤틱이라면 유럽의 모든 생활사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연식이 오래돼 수리할 부품을 찾지 못한 차들도 폐차에서 건져낸 부품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품은 이제 94년도에 생산된 대우 아카디아의 본넷이 되겠습니다. 넌 여기가 없는 게 없거든. 여기 와야죠. 바로 와야죠. 보물찾기 아시죠? 그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과 보물 사이. 세월의 덕기를 걷어내고 가치를 덧입은 중고품들을 만나봅니다. 오전 11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골목 양쪽에 좌판들이 늘어서는 곳. 동묘 앞 벼룩시장입니다. 눈만 밝으면 헌옷에서도 나만의 명품을 고를 수 있다는데요. 구제 빈티지의 메카로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이들도 많이 온답니다. 15,000원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거 좀 겨울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겨울 비싸잖아요. 그래서 동묘에서 발품 팔면은 좋은 아이템들 잘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동묘시장의 진가는 골목 안 깊숙이 들어갈수록 드러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여도 내다 파는 주력 상품이 모두 다른 좌판들이 줄 잡아 600여 개. 버려놓은 좌판에는 골동품부터 생필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곳에 없는 것은 가격표, 흥정이 기본인데요. 아저씨, 이거 2개 4,000원 살게. 4,000원. 내려와. 내려와? 이거 얼마예요? 어디 갔어? 10,000원요. 이거요? 구경하러 자주 나오시나 봐요? 예, 필요한 거 이런 것도 다 좋잖아. 옛날에 쓰던 거. 여기가 시간 보내기 좋아요. 그래요? 구경도 하고. 세월 앞에 멈춰선 낡은 재봉틀도 옛 식기류도 세월의 가치를 입어 골동품이 되고 흥정만 잘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옛 물건들도 착한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벼룩시장의 묘미입니다. 아버님 뭐 사셨어요? 이런 거 샀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심심하니까 산 거야. 난 담배도 안 피워. 아 그래요? 이렇게 옛날 물건인데 보시면은 좋으세요? 그럼 추억이 생겼거든. 추억의 실타래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갈수록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추억을 보듬는 물건들이 옛 기억을 새록새록 더듬게 합니다. 추억의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말이죠. 자, 뭐야 이렇게 자. 커? 라디오. 응. 봐. 라디오 하면 어떤 추억이 있어요? 돈 나오는 자체가 뭐 신기한 거지 뭐. 이것도 많이 접해지. 이 라디오가 70년도에 현찰 70만 원을 줘야 샀던 거야, 이게. 70년도예요? 70년도. 그러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하자면 300만 원이야. 50년 전에는 곁눈질만 했던 진귀한 전자제품도 빈티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지금은 착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57만 원 줘야 사고. 그거야 새거 내가 봐. 배터리가 당연히 다 죽어서 이건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는 새거고. 여기 보면 여기다가 스피커도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싸니까. 싸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12만 원. 12만 원 다 해서?
여기 왜 뭐가 좋아요? 아니 뭐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은 여기가 없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걸 사러 나오는 거야. 주인의 안목에 따라 구색이 달라지는 벼룩시장. 지난 20여 년 동안 이 골목으로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물건도 다양해졌습니다. 8,000원. 동묘시장은 청계천 재개발로 황학동 벼룩시장이 쇠락하면서 상인들이 밀려와 성황을 이루게 됐는데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부지런히 발품만 팔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으니까요. 아버님 어떤 거 사셨어요 지금? 숟가락이요? 숟가락 하나만 사신 거예요? 숟가락 얼마 주고 사셨어요? 650원. 650원? 650원에 사면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지 뭘. 왜 사셨어요 비싼데? 국산이 그랬잖아. 이제는 좋은 거라. 녹이 안 나요, 녹이. 지금 이런 허옇하고 좋은 다 똑같은 시대구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 품질이. 그래요? 이거는 주석이 새끼다, 주석. 보물 속에서 보물을 찾는 기쁨. 그것이 벼룩시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주전부리인데요. 흥정하다 컬컬해진 목을 축이고 발품 팔다 출출해진 배를 채우는데 빈대떡만한 게 없지요. 잘 구워진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가격은 싸도 맛은 최고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놀이터. 여기가 거의 놀이터예요. 의자도 없이 서서 먹어야 되지만 단골들만 수십 명입니다. 아버님 엄청 많이 드시네 술? 아니요, 잠깐만요. 맛있으세요? 이 맛에 오는 거예요. 아니, 매일 오면 뭐 시장 돌고 이제 마지막 가면서 이까지 모르 이제 한 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매일 코스예요, 코스 그냥. 푸짐하고 저렴한 길거리 음식점이 어르신들의 단골 코스라면 빈티지 구제옷과 소품을 파는 곳은 주로 청춘들이 공략합니다. 마음껏 고를 수 있고 질리도록 감상할 수 있는 동묘시장 쇼핑 문화가 청춘들에게도 통한 걸까요? 과자를 좋아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 채취가 묻어있는 걸 볼 수도 있기도 하니까 TV에서나 봤을 법한 오래된 물건들. 추억이 없는 청춘들에게 이 물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의 일제시대 때 만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저씨? 기름병이요?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있으세요 사실? 근데 실용성보다 이렇게 놓고 보는 재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름 자기만의 실용성을 만들면 되니까. 추억에 갇혀있던 옛 물건들은 새로운 청춘들을 만나 오늘의 의미로 되살아납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 이태원에 유럽 풍경이 들어앉았습니다. 한국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이곳은 자타공인 앤틱거리. 80여 개의 매장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소품 매장이 있는가 하면 시대별로 주방용품을 모아놓은 매장도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식기류. 이 작은 티스푼만으로도 유럽의 식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좋아요. 약간 관상용보다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거는 이제 은식기류인데 이제 이거를 사서 다 이제
손질을 해야죠. 그게 사람이 관리해주는 것 때문에 그 맛도 있거든요. 손때 묻은 유럽의 살림살이가 이태원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게 된 건 70년대 후반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구와 식기들을 처분하면서부터라는데요. 미국 중심이었던 초창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유럽 가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가구들은 최소 100년 된 골동품입니다. 세월을 담고 있는 앤틱 가구에 묵직한 멋에 빠진 마니아도 생겼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춰 매력적이라는데요. 크고 무거운 의자에는 바퀴를 달았고 옛날에도 참 이렇게 실용적인 거 생각해서 바퀴 달아가지고 천장에 매다는 조명은 섬세한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용도가? 저거는 이제 뮤직 캐비넷이라고 해가지고 네. 앞에 공연대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악보를 펼쳐놓고 네네. 옛날에 이제 불이 없었으니까 밤에 어두웠을 때 옆에 양초 이제 놓는 데가 있어요. 하고 이제 캐비넷 위를 열어보면은 네. 이제 악보 이제 옛날 뭐 LP판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칸이 칙칙칙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되고 이제 이 평범해 보이는 식탁도 180년 전 작품입니다. 여기에도 과학이 숨어 있죠. 이런 공간에 이제 과일이나 뭐 야채 같은 거 보관을 해서 냉장고가 없을 시절에 그렇게 사용을 한 정말로 오래된 제품이고요. 지나온 시간만큼 가구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이야말로 앤틱의 진짜 매력이죠. 절대적으로 공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그만한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강한 가구라고 볼 수 있고 앤틱은 오로지 하나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예. 새 제품은 이렇게 사서 써보면은 집집마다 가면 또 있어. 그죠? 취향이야. 오랜 세월을 견디고 버티는 동안 상하고 고장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현지에서 오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실도 벗겨지고 다리도 흔들리고 서랍도 웬만한 건 거의 다 좀 안 맞고 컨테이너에 오면은 이런 것처럼 다리가 부셔져도 와요. 그러니까 살 때는 멀쩡히 있던 다리인데 부셔져도 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런 거는 이제 그 다리 짝이 있으면 최대한 티가 안 나게끔 복원을 하고 손님들한테도 이거는 부러졌던 자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귀한 앤틱 가구도 유럽의 고물더미에서 발견한 중고 가구. 낡고 흠집이 있는 가구였습니다. 상처를 지우고 망가진 걸 고치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앤틱 가구가 되는 거죠. 구조적인 거, 흔들리는 거,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것도 그런 거는 그냥 완벽하게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갈라짐 같은 거는 좀 살려두려고 하죠. 다시 복원된 앤틱 가구와 함께 유럽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거는 저희가 프랑스 사이드보드 거실에 두는 거실장을 응용을 해서 싱크대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가 하면 발상의 전환으로 앤틱 가구를 용도 바꾸어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식장에서 설거지를 하고 화장대에서 세수를 하면서 앤틱 가구를 오늘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동경만 했던 유럽인들이 어떻게 살까 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 집에 맞게 이렇게 고쳐서 쓰고 바꿔서 쓰다 보니까 마치 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듯한 가구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앤틱은 그런 느낌이죠. 예. 고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앤틱도 있습니다. 실내 조명이 바로 그건데요.
양초와 가스로 불을 밝혔던 조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촛대 위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옛날부터 이제 초를 꼽아 쓰는 그런 램프 종류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램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촛대 부분을 저희가 응용을 해서 램프도 만들기도 하고요. 예. 전기는 이을 수 있지만 섬세한 무늬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같은 경우는 휘어져도 다시 또 휘면 되고 또 부러지면 용접을 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데 이런 도자기 같은 종류들은 복원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양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들이 좀 고가이고 복원이 까다로운 앤틱 조명은 수리를 통해 그 기능을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일수록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는데요. 외관은 가능하면 손을 안 보고 주로 이제 내부 배선 소켓 가장 기본이고 외부에 이제 손상이 된 게 있으면 그 외부도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합니다. 세월의 흔적과 장인의 솜씨가 이루어져 만드는 새로운 가치. 시간 앞에 꺼진 불을 다시 밝힐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망가진 거 새롭게 탄생시켜갖고 이뻤을 때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망가진 거 맡겨서 아주 상태 좋게끔 가져가는 그 기분 좋은 그런 모습 봤을 때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게 계속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삼천여 평의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 그런데 주차된 차들이 전부 찌그러지고 망가진 고물차들 뿐입니다. 이곳은 일산의 한 폐차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데요. 이미 손 쓸 데 없이 망가진 차들만 모여 있는데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합니다. 대체 뭘 확인하는 걸까요? 차량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다른데요. 차종에 따라 이제 구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휠이 뭐 알루미늄 휠이거나 뭐 그런 걸 체크하고 있고요. 괜찮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뭐 압류나 뭐 저당 이런 게 걸려 있지 않으면 바로 회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폐차 직전에 쓸데없는 차들도 이곳에 오면 쓸모있는 차가 됩니다. 자동차를 조립한 순서대로 해체하면서 쓸만한 부품들을 골라내서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인데요. 특허 기술과 장비로 한 대당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5분. 보통 하나의 자동차에서 10개 이상의 부품을 살려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해체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붙여서 탈거해서 바로 위에다 올려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탈거된 부품들은 세척과 보수 작업을 거치고 성능 검사까지 마치는데요. 대부분 안전과 관련이 없는 외장형 부품들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체된 부품은 물류센터에 보관돼서 판매되는데요. 부품의 종류와 제조사, 차종에 따라 분류해 놓은 부품만 20만 점 이상. 단종된 차종의 부품도 이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돼 수리할 부품을 찾지 못해 폐차 위기에 놓여있던 차들도 이곳에서 해체된 같은 기종의 부품을 만나 말끔하게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고철 덩어리였던 고물차가 다른 차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나온 뭐 전기차 구동 배터리들도 보관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 이 부품은 이제 94년도에 생산된 대우 아카디아의 본넷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카디아. 2000년도에 생산한 에쿠스 엔진입니다. 주로 이런 엔진들은 이제 수출로 많이 나갑니다. 부품들은 QR코드를 달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데요. 신제품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중고 부품들에는 전사자원 관리를 도입해서 기존 차량의 사고 이력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단종되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주로 단골이 되었습니다. 91년식 티코도 예외가 아닙니다. 90년대 초반 국민경차로 이름을 떨쳤던 티코도 이제는 부품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이거 흔들리는데 나사가 야만해가지고 흔들리는데 이거 고정시켰어요.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운전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사이드미러. 왜 고치지 않은 걸까요? 판매하셨던 분이 구속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알아서 고쳐서 타라 그랬거든요. 알아서 고쳐서 타라고? 예. 다른 데서는 구할 여지가 있나요? 거의 다 수출 쪽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우선은 불러봐서 맞는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나사 하나만 바꿔 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그런데 나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되시고 이제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게 나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나사 끼고 그러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이 볼트가 이게 다 틀려요. 예, 생긴 거나 이제 미리수나 뭐 인치나 이런 식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거나 꼈다가는 그 다음에 다른 볼트를 낄 수가 없어요. 좀 됐나요? 되긴 했다. 좀 낫죠? 예, 아까 훨씬 나요.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하면 내친 김에 자동차 기본 점검도 해보는데요. 부품이 있는 곳에서 고장을 발견해야 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다음에는 지금 84% 나오시고 지금 상태는 이제 괜찮은 걸로 나오시니까 지금 엔진 오일은 이제 정수준으로 이렇게 있으시고요. 혼자 좀 이렇게 관리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예요? 타이어 뭐 바람 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거 빼고는 뭐 어려운 거는 다 정비소에 맡기니까. 정비소에 맡겼을 때 오래된 차라고 해도 뭐 가격적인 부담이 있거나 그 동일하게 받아요. 예, 오일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비싸게 뭐 받진 않아요. 다만 이제 구독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수입 자동차 이제 기존에 이제 오래된 모델까지 저희가 다 이제 정비 선봐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교환비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는 카센터나 공업사보다 이제 저렴하게 그렇게 저희가 신경 써서 해드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들에게 이곳은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세월의 먼지는 털어내고 추억은 살리는 오래된 물건의 매력. 그 매력으로 인해 오늘도 보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포근하고 좋아요. Compulsive